사회, 이번 시간에는 8.15 광복과 분단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있는데요. 일단 일제의 통치, 기억나죠?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문화 통치는 사실 민족 분열 통치였죠. 마지막 민족 말살 통치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이 분명히 독립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세계 정세를 읽었어.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또 전쟁을 일으키고 막 했지만 분명 이렇게 되면 전쟁이 커지게 될 거고 미국이 참전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일본은 결국 패망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모진 고문과 또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잘 모를 텐데요. 이거는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대 지금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소련 이런 나라들이 연합국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싸운 거야. 그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고 그런 것도 결국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합국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이 일본에다가 뭘 떨어뜨렸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 폭탄을 투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를 당할 수 없었던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일본이 이렇게 항복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광복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연합국에서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기로, 독립을 돕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8.15 광복을 맞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이죠. 자, 광복이 된 이후에 민족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나라 독립이 됐으니까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고요. 사실 이 단체, 이 조직은 이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곧 광복이 될 거라는 걸 낌새를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준비가 되었던 거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임시정부의 대표 김구도 귀국을 하게 되고 이승만도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서 우리나라 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일단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논의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구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김구와 이승만도 귀국을 하게 되죠. 근데 조금 문제는 뭐냐면 이때 김구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미국의 압력이 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조용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국내에서 어떤 자기를 좀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나중에 가입하게 된 게 뭐냐면 한국 민주당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국 민주당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친일파 중심입니다. 이 친일파들 어때요? 독립이 되니까 당황했겠지. 자기들은 솔직히 독립이 안 돼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독립이 되면 일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할 거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른 약속 빠르게 움직인 거죠.
자기들이 당을 하나 조직해서 먹고 살 길을,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거야. 근데 이승만이 이 당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거는 앞으로도 쭉 배우게 되니까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승만이 한국민주당에 들어가서 가입해서 활동하게 됐다는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광복이 됐는데 광복이 돼서 우리나라가 뭐 바로 정부를 수립하고 이런 환경이 됐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나눠서 좀 이렇게 맡게 돼요. 뭐냐면 여기 지도를 보면요.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위쪽에 소련이 있잖아요. 이 소련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한반도에 일본군이 퍼져 있잖아. 소련은 이 위에서부터 일본군을 압박하면서 내려옵니다. 일본군을 압박하면서 막 내려와. 그래서 쭉 남하를 하는 거죠. 근데 소련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심 마음속으로는 우리나라를 좀 사회주의로 만들려는 그런 속셈이 아마 있었을 거야. 그지? 근데 이것을 본 미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안 있죠. 왜냐면 미국은 이 사회주의를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또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미국은.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킨다는 그런 목적 하에, 무장 해제, 이제 뭐 걔네들 전부 다 힘을 못 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목적 하에 아래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와 미국, 소련, 사회주의 소련과 미국이 부딪히게 된 거죠. 이 중심에서. 그러면서 이 둘이 합의를 본 게 바로 북위 38도선이에요. 경선과 위선 있잖아요. 그 위선, 북위 38도선에서 합의를 보는 겁니다. 이 위쪽은 소련이 일단 당분간,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당분간 맞는 거고, 아래쪽은 미국이 당분간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38선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담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남북 분단의 시발점, 출발점,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뒤로 소련과 미군이 그렇게 나눠서 좀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영상에서 선생님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광복이 되었는데요. 광복이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이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일본군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와요. 근데 많이 돌아오진 못하고 일부 돌아오고요. 또 일부는 아직도 그 지역에 남아서 그냥 터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드디어 그 일본인들의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횡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동안은 우리 말도 잘 못 쓰고 한글도 숨어서 가르치고 했는데, 그리고 역사도 왜곡된 역사를 배웠죠. 근데 우리말 한글 역사를 드디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어쨌거나 일단 일본에서부터 벗어났잖아요. 물론 그 뒤로도 험난한 과정이 많지만 우리는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립운동 직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슴 아프죠. 그런데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을 이루었고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